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한 주일 즐겁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대면 학습을 하고 나니까 좀 더 정감이 가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주차 1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3주차 1 강의는 제2장 주요 국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현황에서 2주차 강의에서 했던 미국의 자원봉사활동 마지막 부분과 영국의 자원봉사활동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2주차 강의에서 미국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과제를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 3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미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4가지로 구분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미국의 자원봉사단을 설명하시오입니다. 주요 국가 자원봉사의 발전과 현황에서 첫 번째로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선의 분화된 형태로서 발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는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점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었으며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국가봉사단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봉사단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영역과 민간 영역의 협력을 토대로 구축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주로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예산 지원, 자원봉사 체계의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이 이루어지는 활동 분야는 각 시기별로 조직된 봉사단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미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국가봉사단 태동기와 두 번째 국가봉사단 성장기, 세 번째 국가봉사단 정체기, 네 번째 국가봉사단 재도약기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봉사단 태동기는 미국 내 연방정부 차원으로 최초로 설립된 봉사단은 시민자원보존단으로 1933년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긴급보존사업법을 제정하여 창설되었습니다. 시민자원보존단은 18세에서 25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에서 침하된 자연복구, 산림화, 공공토지의 개간 및 복구, 수로개발 등의 자연보존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대학교 1학년일 때 여름방학을 통해서 농촌자원봉사를 갔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 홍수로 인해서 도랑이 무너졌는데 그 제방을 다시 쌓는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는 봉사단 성장기인데요. 1961년부터 1969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봉사단법을 제정하여 평화봉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국내 평화봉사단격인 비스타를 도입하고 대리 조부모 봉사 프로그램, 교회 봉사단 등을 구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국가봉사단 정체기는 1969년부터 1989년까지를 말합니다. 닉슨은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1971년에는 국가봉사단을 포함한 국내외의 여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관리할 목적으로 액션이라는 기구를 설립합니다. 연방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감소되고 액션의 운영비는 점차 대부분 모금 활동을 통해서 충당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가봉사단 재도약기는 1990년도 이후부터입니다. 1999년 전국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992년 클린턴 행정부의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신탁기금법을 마련했고요. 2009년 미국 봉사단에서는 예산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봉사활동을 국가봉사단 태동기와 국가봉사단 성장기, 국가봉사단 정체기, 국가봉사단 재도약기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에 대한 조직 체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연방정부 중후부서는 국가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 협력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법은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법에 속합니다. 2020년 자원봉사 조직은 아메리코로 브랜드가 변경되고 전국 및 각 주별 조직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을 중심으로 재난과 자원봉사 대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정책, 사업, 재원 운영 지원, 이를 위해 비영리 조직, 학교 및 정부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재난지원 서비스, 경제적 기회 확대, 교육, 환경 지킴이, 건강한 미래활동, 예비군 및 군인 가족 지원 등 6개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코 산하에 청년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변화와 빈곤 완화 주력, 노인봉사단, 위탁조부모, 은퇴 및 노인자원봉사 등의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코의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찾아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세 번째로 국가봉사단 프로그램입니다. 아메리코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은 아메리코 프로그램은 3,000여 개 이상의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종교기관 및 기타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서 매년 7만 명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 서비스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아동을 위한 학습과외교사에서부터 멘토, 집건축, 컴퓨터 교육교사, 자연환경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지도, 그리고 재난 극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은 스테이트 앤 내셔널, 아메리코 피스타, 아메리코 NCC 등으로 구분됩니다. 스테이트 앤 내셔널은 봉사자들이 만 18세 이상으로 연 6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연 7만 명 이상의 참여자에 비하면 그진 90% 이상을 스테이트 앤 내셔널에서 자원봉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주지사가 임명한 주별 서비스위원회와 협력하여 공공 및 비영리기관에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각종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며 내셔널에서는 1개 주 이상에 걸쳐 운영되는 서비스 및 컨소시엄 사업,
인디언 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공 및 비영리 기관에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앤 내셔널의 목적은 제공된 운영 자금은 봉사자를 모집, 훈련 및 배치하는 데 사용되며 이들의 역할은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교육, 공공안전, 의료 및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스타는 연 6,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12,000개 이상의 비영리, 종교 관련 등 기타 지역사회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의 탈빈곤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NCC는 18세에서 24세 젊은 층이죠. 전임제로 팀 단위로 숙식을 하는데요. 연 1,1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550여 개 이상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영리, 종교 및 기타 지역사회 기관과 조직, 또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CCC의 목적은 재난구호, 환경, 집짓기, 청소년 발달 및 기타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미국 국가봉사단의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나누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활동의 국가봉사단 프로그램 중에서 시니어 코어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코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 서비스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에서부터 봉사자가 보유한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지역기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유형은 시니어 코어의 하역 프로그램인 포스트 그랜드 파렌트, 시니어 컴패니언 프로그램, RSVP 이 세 가지로 하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그랜드 파렌트 프로그램은 봉사자가 55세 이상 저소득 계층으로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데요. 연 2만 명에서 3만 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저소득계층, 장애 아동 및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사, 멘토로서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를 보면은 학교나 병원, 마약 중독 치료센터, 교정기관, 보육시설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대1로 짝지어져서 이들의 보조교사 혹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컴파니언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저소득층 계층으로서 이들도 포스트 그랜드 파렌트처럼 최저 생계비가 200% 이하인 자로 연 15,000명 정도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및 환자들을 도우며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봉사자들이죠. 서비스 분야를 보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및 불치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1대1로 짝지어져서 이들의 보조교사 혹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RSVP 프로그램인데요. 이분들도 55세 이상으로서 연 45만 명 정도가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RSVP의 목적을 보면 노인자원봉사자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분야를 보면 지역사회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위한 가정교사, 집짓기, 10대 부모교육, 이웃지킴이, 지역사회 정원사, 창업조언가 등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자기가 있는 기술에서 또 재능에서 선택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2장 주요 국가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과 현황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교재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볼룬티어의 발전 과정을 보면 역사적으로 영국은 사회복지 및 자선에 대한 법제도, 즉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따른 자선법의 발달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민간 영역에서 자원봉사가 뿌리 내려왔으며 민간의 사회적 협약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확립되어 왔습니다. 이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996년 발표된 새천년 봉사자, 즉 시민 서비스에 대한 노동당의 제안서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1999년 국가자원봉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다음에 1999년 새천년 봉사단 프로그램이 다시 재도입됩니다. 러셀위원회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1996년 발표된 새천년 봉사자라는 노동당의 보고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게 되었고요. 1999년 블레어 총리가 국가자원봉사위원회의 결과 1991년도 조사 시와 비교해서 젊은 청년층의 자원봉사활동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청년층의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MV 프로그램은 초기 정부 예산 5,200만 파운드를 투입해서 3년간 16세에서 2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1999년 새천년 봉사단 프로그램 도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셀위원회는 청년층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봉사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과 질과 양을 정진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밀레니엄 운영 실태입니다. 관리 조직을 보면 밀레니엄 볼룬티어의 프로그램은 전 영국에 걸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나 그 전달 체계의 구조와 방법은 영국 내의 4개 연방지역, 즉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각 연방지역별 정부의 독립성과 운영의 독자성에 맞추어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MV 프로그램은 기본 원칙 등의 기본적 내용은
중앙정부의 관할에 있으나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각 지역 정부에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V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예산 또한 각 연방 지역별로 상이한데요. 초기 4년간의 예산은 잉글랜드가 3,600만 파운드로 가장 높았으며 스코틀랜드가 200만 파운드, 웨일즈가 100만 파운드, 북아일랜드는 78만 파운드 수준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예산은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증가해서 1,500만 파운드를 지원받았고 2003년과 2004년도에는 동일하게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이 69만 5천 파운드였으며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30만 파운드씩 배정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을 MV 운영 실태에서 4개의 연방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는 MV 프로그램은 민간 기부단체인 V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V는 2006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민간 기부단체로 정부의 지원 예산과 민간의 기부금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웨일즈 연방지역에서는 민간의 대표기구에 일임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웨일즈 자원봉사협의회 WCVA가 사업의 중심 사무기구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기구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방주는 스코틀랜드 자원봉사발전이라는 기구가 MV 프로그램의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원봉사기구는 스코틀랜드 행정부 관할 소속으로 웨일즈의 조직 구성 체계와 유사한 방식인데 민간단체의 컨소시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연방지역은 자원봉사발전기구에서 MV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발전기구의 재정은 북아일랜드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의 연방지역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두 번째로 MV 운영 실태 중에서 MV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MV는 영국 전체의 16세에서 25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MV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자원봉사의 기회와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와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청소년이 MV 최우수상을 통하여 그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MV 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V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기술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MV는 4개의 지역 정부마다 상향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본 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본 원칙은 9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헌신에 대한 약속, 지역사회 이익기반 프로그램 운영, 자발적 참여,
대상 포괄성,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 봉사활동의 다양성, 기관 파트너십 기반, 양질의 봉사활동 제공, 상을 통한 인정체계 확립 등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9개 원칙을 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지속적인 개인적 헌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겠죠. MV는 연간 20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요구합니다. 기본 원칙 2에서는 지역사회 이익 분야인데요. 지역사회 이익과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 3에서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청소년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4에는 포괄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없거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5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시 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정진하고자 함입니다. 기본 원칙 6에는 다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기본 원칙 7에는 파트너십입니다. MV 프로그램은 기관 단체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선호합니다. 기본 원칙 8에는 봉사활동의 질 부분입니다.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기본 원칙 9에는 인정서 및 최우수상 수여입니다. 따라서 이 MV는 4개의 지역정부마다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그 기본 원칙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MV 운영 실태 중에서 MV 프로그램의 봉사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스카우트 조직에 봉사하거나 병원에서 봉사, 지역사회 정원 구축, 자원보존사업,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학교 보조교사, 체육활동의 리드, 아동을 위한 여행도우미 등 여러 프로그램의 참여 등으로 다양합니다. 활동에 대한 보수는 없으나 봉사자에게는 2가지 종류의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연간 50시간 및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경우 각각 인정서가 수여됩니다. 그리고 연간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영국 총리 명의의 최우수상이 수여되는데 이러한 수상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되어 향후 구직 및 취약에 있어서 영국 내 여러 기업과 대학교에 또 대학원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 때까지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 또 대학교 때 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에 또 반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MV 봉사자 및 수상 실적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13,069개의 상이 수여되었고 봉사자 수는 59,832명에 이르렀습니다. 주로 잉글랜드에서 많이 나왔죠. 3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영국 자원봉사활동의 발전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시오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영국의 MV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하시오입니다. OT 시간에 잠시 함께했던 박장대소 웃음 생각나시나요? 1단계는 양손을 가슴보다 위쪽에 두고 손뼉을 친다.
2단계는 손뼉과 함께 하하하 웃음을 넣는다. 하하하하하하. 3단계는 손뼉도 치고 하하하 웃으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하하하하하. 4단계는 손뼉도 치고 하하하 웃음도 넣고 머리를 흔들면서 발을 구른다. 하하하하하. 박장대소 웃음을 20초만 하면 우리의 생명을 이틀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한바탕 박장대소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휴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려서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억양이 좀 심하게 나올 때도 있죠.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3주차 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